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뉴스의 김현임입니다. 영화 속 멋진 크리스마스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볼 공연을 미리 예약을 한다던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행복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주간 오대뉴스 시작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살리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꽁꽁 얼어붙은 국내 시장을 탈피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과 구매력이 큰 바이어들을 초청한 수출 구매 상담회를 열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9일 중소기업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기업 만남회장인 국내외 대형 유통기업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회, 희망, 성공이라는 테마로 열린 이번 상담회는 경쟁력은 있지만 환율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과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상담회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이마트, 삼성, 테스코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과 일본, 브라질, 인도, 중국 등 브릭스 해외 바이어 총 22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일본 전역에서 42개 할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MR맥스 코퍼레이션 등 대형 일본 유통업체들이 주방용품,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또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 대형 유통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 이 중소기업과 함께 만나서 좋은 수출 상담과 판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에서 중국 제품들에게 밀려 있었던 제조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 환원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덕목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김문수 도지사가 앞장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요셉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로 같은 해 첫 장애인이 입소한 이후 현재까지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 4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도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며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집 김혜란 원장은 입소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도지사에게 선물하며 화답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요양시설을 둘러보고 입소자와 가족들을 만나 입소자들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지사의 이번 방문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아주대학교 위탁으로 도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한 이후 전국 지역정신보건센터 35곳과 연계해 24시간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기술평가팀을 비롯해 정신재활팀, 자살예방, 위기관리팀 등 4개 팀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성 정신질 환자나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상담해주는 시군센터와는 달리 자살위기 상담을 주로 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생겨난 건 최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일단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이제 홍보 사업, 조기 개입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자살 예방 위기 관리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정신 재활 서비스, 네 번째는 경기도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평가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기상담 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심한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기도민 누구나 1577-0199번을 누르면 전문의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버스의 행선지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가 2007년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한해 시범 설치해왔던 LED 행선지 표시장치를 앞으로 도내 모든 버스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전면 상단에 LED를 사용한 발광 가변형 행선지 표시장치 설치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 시범 도입한 LED 행선지 표시장치는 반도체 소자인 발광형 다이오드 표시장치인 LED를 통해서 밝은 낮에는 주홍색, 어두운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녹색빛으로 표출하여 행선지가 쉽게 눈에 띄도록 했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영문 표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정차벨 및 안전봉 추가, 실내조도 향상 등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15개 항목이 개선된 경기버스 고급화 적용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비 오고 이러면 미끄러워가지고 많이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개선되어서 좋고 무엇보다 노약자석이 미리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고 감사하거든요. 경기도는 시내버스가 기존의 낡고 불편한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의 주요 정책 회의 내용과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허승 대변인의 정리의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내년도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추진 방침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실국장 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23일 오늘 실국장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는 우리 빙상계를 빛낸 김연아 선수가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실국장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오늘 지사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덕담이 있었고요. 아마 올 제야 행사 때는 출국해서 공개 훈련에 들어가느라고 아마 우리 경기도 제야 행사에 우리 홍보 대사지만 참여를 못하게 돼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도의 추가적인 방침이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일에 경제금융 기업활동 분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22일에 SOC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4일부터 1월 중까지 계속된 보고가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으로는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주장해왔던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고 크게 보아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는 총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검토되었던 몇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중에서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보금자리 주택 13만 호 등 공공부문의 공급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봐서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 촉진에 대한 내용은 같으나 이 그린벨트의 향후 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지적했던 친환경적이고 직주 근접형의 그러한 도시로서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북부지역에 대한 중첩규제 그리고 상수원 규제에 관한 2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도에서 주장하였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서 이번 대책과 보고에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고 크게 보아서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병행하여 수정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우리 대회에서는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간 구조를 활용을 극대화하고 승용차 이용 수요 전환을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이 우선 동탄과 삼성 노선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을 하고 공구년 1, 2월 달 중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네트워크 사업은 대한교통학회 용역이 3월경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공구년 4월 달에 이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계획으로 반영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수도권 교통대책 및 수도권 발전 계획 전반을 뒤흔들 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척 농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활용 가능 공구부터 집중 투자하겠다는 이 대책이 우리 화홍호 관척지구 제4공구 AFK 단지 개발하는 795헥타르에 이르는 축산 R&D 센터, 마을산업단지, 한우단지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항 확충에 관한 내용은 우리 보트쇼, 요트 대회도 우리가 했지만 전곡항, 제부항, 그리고 흘곶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1622억 원을 투자하여 1733척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서 09년 제정 예정인 이 마리나 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는 국비가 50%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동하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어제 발표에서 국토해양부 발표가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하나 큰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이 팔당 수질 개선 관련한 대책입니다. 환경부가 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및 빗물에 의한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비점오염 제로화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2009년도 국비가 당초보다 우리 국회 예결위 심의 결과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팔당수계 같은 경우에 2007년에 70.3%, 2008년에는 73.5%, 그리고 내년 2009년에는 84.3%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91.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환경부가 팔당 수질 개선 대책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65%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대단히 큰 성과를 이루고 근본적인 팔당 상수원 지역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팔당 하수처리장 또한 78개소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8개소가 신설되는데 그 중에서 38개소가 준공이 됐고 40개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착공된 것은 없고 전체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공장 입지 제한 거리가 대폭적으로 축소가 돼서 폐수가 비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km, 지방 상수도는 10km, 취수장에서는 15km 이내에서 금지가 되던 것이 취수장 7km 이내 금지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 4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발효가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7km 이내라 할지라도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시 입지가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해당 면적이 2277제곱킬로미터에서 59%가 완화돼서 934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가장 성과가 이루어질 곳은 용인 남사면으로 그동안 용인과 평택 지역의 상수원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빚어왔던 남사 신도시 652만 1000제곱미터 그리고 북리 공업지역 105만 5000제곱미터 지역이 설치가 가능해지고 즉각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10월 30일 수정법 개정 대책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2008년 12월 18일에 입법 예고가 돼서 자연보존 권역의 규제가 일부 개선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관광지나 대형 건축물 상한 폐지되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한강 수계와 무관한 지역 그러니까 용인 원산면 고당 문촌리 5.3제곱킬로미터 안성 삼중면 내강리 3.04제곱킬로미터 등이 자연보존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위헌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서 한강 수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보존 권역으로 오지정되었던 것이 바로잡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곳은 우리가 연천, 포천, 한센촌에 현대식 섬유 염색 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10여 년이 넘는 민원 지역이 이번에 해결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연천, 포천이 도에 11월 12일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공원 물량을 신청하고 우리 도가 14일에 이를 신청함으로써 2009년 1월달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 포천 신평 삼리 산업단지 등이 섬유 특화단지로 됨으로써 한탄강 지역의 고질적인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는 대책 가운데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해왔던 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뤄놓은 것이 없어서 조금은 허전하고 아쉬우시다면 첫돌을 맞은 아기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갓 태어났을 때 눈도 못 뜨던 아기가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장아장 걷고 조금씩 뛰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